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잠룡민정과 우국과, 그쵸? 두 작품 다 이제 주제가 한해정서의 범주에 좀 넣는 게 맞겠죠. 우국, 그지? 걱정할 우자, 근심할 우자에다가 나라 국자, 나라에 대한 걱정을 담은 충신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노래였습니다. 같이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자, 넘어가서 일단 첫 번째 임제의 잠룡민정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가나가 전부 다 대주제가 우국이다. 근심할 우자에다가 나라 국자,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더 클수록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에 대한 근심, 나라에 대한 걱정도 더 크겠죠. 우국의 마음을 담은 시가에는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맞는 말. 이러한 작품에서 작가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는 위정자는 정치인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안정, 자신의 어떤 이기심이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득만을 살피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과 권계는 이제 훈수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판과 권계는 이제 그 대상에게 좀 그러지 말라라고 조언을 건네는 거죠. 비판과 권계의 뜻을 드러내는 한편 훈계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할, 이 위정자,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군요. 또한 작가는요, 이제 이 우국의 마음을 담은 시가에서 훌륭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어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거나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때 사실 자기가 인재거든요. 여기 잠룡민정에서 나오지만 화자가 인재란 말이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를 정리하시면서 작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특 연계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육수능에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필기본 다운 받으셔가지고 차근차근 이 작품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5원이죠. 5원에 한자가 있는 걸 보니까 한행에 5원씩 있죠. 그래서 얘는 한시다. 그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한자로 맨 처음에 쓰여진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보기 편하게 누군가가 여기에 해석을 달아준 거다. 그래서 사실 임제는 요렇게 작품을 썼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동쪽 바다에는 큰 고래가 있고 서쪽의 국경에는 멧돼지가 있네. 제가 이제 수능에 대한 연계 대비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임제가 임진왜란 직전에 이 잠룡민정이라는 시를 썼답니다. 그래서 작가인 임제는 임란 직전에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고래와 멧돼지는요, 외세, 고래 같은 경우는 일본 외, 그리고 멧돼지는 저쪽이 여진, 그죠? 오랑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쪽 바다, 서쪽 국경,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는 위험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근심을 드러내는 거죠. 강목에는 패잔병만 울고 있으며 임란 직전의 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락상 강목에 있는 패잔병은 우리나라 수군들이라고 봐야 맞겠네요. 그래서 더 걱정이 깊어지는 거죠. 해안에는 굳센 보루가 전혀 없구나. 이 나라가 어떤 방어선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작가가 나라에 대한 우국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에서는 좋은 계책을 안 세우고 있어. 몸보신만 꾀한다면 대장부겠어. 자신의 어떤 안위만을 살핀다면 그게 대장부겠어.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나의 몸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나의 안위, 일신의 어떤 안전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좀 포부, 대장부로서의 어떤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말을 잘 보는 한풍자가, 자, 여기서의 말, 그리고 여기서의 절영마, 그리고 여기서의 배옷 입은 이 사람, 그리고 여기서의 하루천리를 달리는 존재,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인재, 나라를 구할 인재, 한 발짝 더 들어가면 화자 자신이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풍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말을 감정하는 전설 속의 인물이니까 인재를 알아보는 인물이죠. 지금은 인재를 알아보는 인물이 없어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어. 즉 내가 인재고 내가 이 훌륭한 말이다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 기회가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 슬프고 나는 언제든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명마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만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알리 그 다음에 목적어 하루 천리 달리는 줄을 목적어가 뒤에 왔기 때문에 도치법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재의 잠령민정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임란 후에 광해군의 혼정 이제 이거는 이 가 같은 경우는요 임진왜란 직전의 어떤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이고 나 같은 경우는 임란 후에 광해군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이 정치하는 그 판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덕일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 고향으로 내려왔거든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국가에 대한 걱정의 마음을 드러내며 지은 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임재의 잠령민정은요. 이 잠령이 누에고치라고 합니다. 늙은 누에고치. 늙은 누에고치, 숨어 지내는 늙은 누에고치는 나라를 위해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민정은 이제 걱정이다.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나의 우국가 이 자체가 그냥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근심할 우자의 나라국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학문을 내가 때려치고 내가 무관이 되온 뜻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반문은 여러분이 각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행정직에서 무관으로 전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원래 행정직 공무원이었는데 군인이 됐어. 왜? 임진왜란 나가서 외놈들하고 싸우고자 진심으로 나라를 보국하고자 지키고자 하였던 건데 결국에 임진왜란에서 패배하게 됐잖아요. 내가 한 일도 없다는 게 눈물겹다. 진짜 한 일이 없다라기보다는 임난 패배에 대한 자책과 부끄러움의 정서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표현이 아니라 임난 패배에 대한 자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임진왜란에 나갔지만 내가 결국에 한 일도 없이 일본한테 져버렸어. 왜한테 져버렸어 라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니만을 살피는 위정자를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자신에 대한 비판, 자책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맞겠네요. 노라 영탄 표현법이고 화자가 자신의 슬픈 마음과 한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삼수 한번 볼까요?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것이 뭐겠어요? 맥락상 임진왜란의 치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의관 문물을 이토록 더럽혔는가 한탄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예법들을 전부 다 더럽혀버린 이 임진왜란 그리고 왜에 대한 비판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원수를 못내 갚을까봐 칼을 갈고 있다. 이걸 사자성어로 비분관계라고 합니다. 열이 받아서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왜에 대한 적개심이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 오수로 가면 도적이 온다 해서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 나라에 이 나라를 지키는 신하들이 없는 거야. 전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들의 안위만 따지고 안에서 지들끼리 이제 뭐 정치 싸움, 패거리 싸움만 하니까 도적이 온다고 해서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한탄을 서리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안 봐도 알겠다. 그치? 안이 와서 알겠다. 굳이 못 막을 것이 뻔하다 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고 320주에 도대체 힘써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인가? 힘써 이 나라를 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이미 꺾여버린 민심을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걱정과 체념과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 인심은 떠나버렸어. 정치인들을 더 이상 믿지를 않는 거죠. 자, 넘어가서 배나 공부대답, 쌀지어 요역대답.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세금을 한 번 내요, 세금을 두 번 냈다 이 말입니다. 가혹한 세금 징수고요. 옷 벗은 백성들이 배고파 서러워하네. 자, 우리가 이런 걸 연시조라고 하는데 시조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조가 기본적으로 세 줄이죠. 이 세 줄짜리 시조가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수, 삼수 이런 식으로 이제 연시조가 되는 것이고 초장, 중장, 종장으로 우리가 파악하시는 겁니다. 첫 줄을 초장이라고 해요. 중장을 두 번째 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에 대한 정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수고요. 초장에 나타난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는 장면이 결국에 중장의 장면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맞겠네요. 가혹한 세금 징수가 원인이요. 백성들이 배고파 서러워한다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작가의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 백성을 안쓰러이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원컨대 이 뜻을 알으시고 이 뜻이 뭐겠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으시고요. 임금의 은혜를 고루 내려주소서라고 하면서 임금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2수 보면요. 공명하고 부귀는요. 여사로 헤어두고 남은 일로 제쳐두고 헤어두고는 생각하고인데요. 제가 의역을 좀 했어요. 제쳐두고라는 것은 일단은 남은 일, 두 번째 일, 먼저 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남은 일로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이게 공명하고 부귀가 뭡니까? 속세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름을 떨치거나 돈을 버는 것은 좀 나중 일로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첫 번째 시급한 일로 삼느냐? 낭묘상 대신내들아 고위 관리들아 대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조선의 고위 관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라 일을 좀 하시거라 라고 이거를 권계라고 합니다. 훈계하고 훈계하고 뭔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계다. 이렁성 저렁성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당연히 이 대신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딴 식으로 하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비판의 정서와 나라에 대한 걱정의 정서가 함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대화적 구성, 대화체, 낭묘상 대신내들을 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자를 설정했다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굉장한 고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이 다 오르면 제라하다 그러냐? 흑백농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두 편이 똑같아서 이 싸움을 끊지를 않네. 아니만해. 계속 진행하네. 무슨 말이냐? 야, 이쪽이 다 오르면 저쪽은 다 틀린 거냐? 그러면 이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쪽이 다 옳고 저쪽이 다 틀린 게 아니라 이쪽 일부 맞고 일부 틀리고 저쪽도 일부 맞고 일부 틀리고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랑 힘을 합칩니까? 외놈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덕일, 광해군 때도 그렇고 하여튼 임진왜란 전후로 우리나라의 그 당파 싸움, 붕당 정치라고 하죠. 당끼리의 어떤 대립과 당끼리의 어떤 치열한 당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맨날 신하들끼리 싸웠단 말이야.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편가르기로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덕일이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신물이 나서 고향으로 내려온 거니까요. 야, 이쪽이 다 오르면 저쪽은 다 틀린 거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부 이쪽이 맞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저쪽이 틀린 것도 있고 일부가 있으니까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상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편이 같아서 두 편이 똑같이 흑백 논리 저쪽이 다 틀렸어 이러고 있으니까 싸움이 끝나질 않네. 임금님이 기준과 규칙이 되시면 저절로 이들이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임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드러나고 나라에 대한 걱정의 정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가의 패잔병은 화자의 슬픔을 그리고 나의 의감문물 자 일본이 전부 다 훼손한 우리의 의감문물은 화자의 분노감을 유발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훼손된 의감문물을 보면서 우리가 열이 받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2번은 아까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에 3번도 넘어가서 자책의 정서다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전시는 일단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볼 때
작품을 한번 쓱 스캔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표현이나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대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풍류인가? 이게 한인가? 이게 기행가사인가? 올해 6편 같은 경우는 기행가사가 먼저 나왔었죠. 그렇게 우리가 큰 카테고리, 큰 주제를 먼저 파악해 놓고 일부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장들은 그냥 풍류겠거니, 한이겠거니 라고 끼워 맞추면서 앞뒤 맥락을 통해서 해석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외적의 침입, 그리고 현실의 한의 정서를 담아서 우국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 두 편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이 시는 크게 보면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연명이라는 성인의 말씀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요 먼저 앞서서 1일 1지문 읽으면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하루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 들으셨잖아요. 이미 너는 오늘 갓생 살고 있어. 왜냐하면 가장 또 이제 다들 공부한다고 하지만 입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부분 공부를 또 못해요. 그래서 요즘 막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 일단 하루에 조금이라도 했잖아. 안 한 거보다 나은 거고 그거 칭찬받아 마땅할 행위니까 너가 꼭 너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너가 꼭 너 스스로를 칭찬해줘. 진짜 힘들 때니까 잘했어 오늘도. 알겠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 자, 안녕!